양성에 있는 화생방 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학생장으로 뽑혀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병사로서 표창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대 배치 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대 배치 후 생활관에서 이유 없이 정말 괴롭힘이 시작됐고요. 밥때가 되면 상병들이 먼저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후임은 맨 나중에 가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럼 후임이 가서 밥을 몇 숟갈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병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밥도 못 먹고 우리 아이는 일어났어야 돼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밥도 못 먹고 암기 강요, 내리갈굼, 또 2인 1조로 다녀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욕설이 이루어졌어요. 이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상하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상병 3명이서 이게 모의를 했던 겁니다.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래서 그 훈련 도중에도 전투력 측정 훈련하는 날짜가 2014년 9월 25일 훈련을 받던 중 열탈수로 쓰러진 아이를 부대는 지원과장님이 지원과장실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한 간부가 옷을 벗기면서 아들이 쓰러지니까 옷을 벗기면서 얘가 심각하다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했으나 지원과장은 그냥 묵살합니다. 그때 왜 부대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는 상황이라 병사는 죽어가는데 그 다음 날에서 병원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쓰러진 날 야간 근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 준비를 하는데 일보 사항을 쓰는 과정에서 용도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가혹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때 생활관에 또 매미가 밖에 나가서 매미를 잡아와서 또 매미를 먹으라고 들이밉니다. 우리 아들한테 강요하고 욕을 해댑니다. 그게 약 20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정신이 나갔고 그때 만약 훈련 중에 쓰러진 아이를 병원으로만 데려갔어도 또 소대장이 근무 교체를 했으면 가혹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신병이 자대를 배치받고 나면 병영 상담관이 상담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상담관에게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그 암기 강요도 있고 내리갈굼도 있고 욕설 등이 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상담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 부대는 이게 너무 심하네. 이것을 부대에서 보고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해줄게 하고 했지만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은 고발자가 돼서 자대 배치 20일 만에 동료 병사들의 공공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대장은 가혹행위를 한 상병을 불러서 만나보라고 주선까지 합니다. 거기에서 또 협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소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료 병사들은 우리 아들에게 선임 잡아먹은 놈, 선임 감옥 보낸 놈, 부대 분위기 다 망친 놈, 병신 같은 새끼, 죽어야 하는 새끼, 쓸모없는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벌레 같은 새끼 등등 아들이 기억도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휴가가 나오면 아들은 울기만 하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니까 부대 측에서는 병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 20일 동안 병가를 내줘서 몸을 추스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부대에 복귀를 하는데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또 다른 괴롭힘이 또 시작됩니다. 나날이 더 심해지고 그 아이 상태는 또 악화됩니다. 욕설과 나중에는 왕따, 그림자 취급. 우리 아들은 이러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하게 되고 병가 나오게 되면 우리 아들은 엄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인가 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나 죽고 싶어 하면서 아들은 매일매일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창 15일 다녀온 상병이 바로 그대로 또 그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들을 더 괴롭히도록 동료들을 더 선동합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아들은 소대장에게 또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대장에게 상담을 합니다. 근데 되려 소대장은 또 우리 아들을 다른 부대로 전출 가라고 하고 토한 거. 우리 아들은 그때 당시 너무 충격받아서 매일 토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그러면 토하면 선임에게 보고하고 물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너 진짜 아픈 거냐. 너 깨병이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매점에 가서 내가 초콜릿 같은 걸 먹으라 했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또 계란 같은 것도 대체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매점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매점 가면은 근절시키고 만약에 매점 가는 거 들키면 너 군법회에 다 쓰진다고 하고.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서 벽에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누워있으면 욕하는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듣기가 고통스러워서 아이는 화장실에 맨날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도 이상하니까 부대 측에서는 아이를 보호한다면서 3일 동안 또 지원과장실에 격리 조치를 시킵니다. 선임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병영상담관을 불러서 병영상담을 합니다. 정신이 나간 아이를. 상담관은 부대 고충 대신에 너 학교 생활 어땠니? 너 가정 환경과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어땠니? 전학 갔지? 너 왜 전학 갔어? 형들하고 싸웠지? 너 친구도 없지? 그리고 너 이름으로 된 빚이 얼마니? 너네 집안 빚 많지? 이런 등등 하등에 상관없는 이런 거를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병영상담관이. 그러면서 또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들이 20년 동안 이 병이 내재되어 있던 거랍니다. 그리고 이 상담관이 우리 아들을 상담하고 나서 부대 측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가 너무 심각하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런데 또 3일 동안 그냥 방치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상담관을 찾아가서 상담한 내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안 해줬습니다. 상담한 내용 복사해달라고 안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20년 동안 내재되어 있던 애라고. 그리고 2014년 12월 22일 부대 가서 아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 내 아들이 이미 아니었습니다. 괴롭힘 당한 것을 기억도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신을 학대하고 또 죽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서는 하루빨리 격리병동에 입원시키라고 해서 일산 격리병동에 입원시켰지만 부대는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아이 건강 상태라든가 아이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었고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만들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없었고 나는 아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 대체복무라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부대 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진단서를 떼오랍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고위험군이랍니다. 또 우리 아들이 고위험군으로 분리돼서 이런 게 다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자로 올라간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갖고 저보고 부모가 동의를 했답니다. 저는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현역복무 부적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의병 전역이 아니냐고 누누이 부대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대 측에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군병원에 하나도 안 갔답니다. 한 번도. 의병 전역이 그래서 안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올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너무 정신없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대 대장님들한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이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없는 아이를 또 3군 사령부로 데려오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신없는 아이를 어떻게 데려갑니까? 차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외부의 병원에 있는 병사는 부모가 데려와야 된답니다. 부대는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대절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가서 현장에 3군 사령부 가보니까 지원과정은 병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야말로 부대 측에서는 우리 아들을 폐기 처분시키더라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아이인데. 치료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다 부담해야 됐고 그때 당시 우리 아들 큰아들이 공군에서 전역해서 큰아들이 막노동을 해갖고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트라우마 있는 애를 5시간이 걸려서 아이가 진이 다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너무 악화됐습니다. 말도 못하고 막 떨고 다니면서 병원 화장실에 가서 변이 안 나온다고 2-3시간씩 앉아있고 그리고 땀이 온몸에 다 젖어갖고 나오고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막 바나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고 다니고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서 이제 집에 와서는 통원 치료 다닐 때 전철을 못 탑니다. 전철을 타면 도중에 내려서 두근거려 갖고 진정을 시키고 택시를 타고 통원 치료를 다니고 그리고 저녁 후에 아이가 밤마다 울면서 4-5번씩 벌떡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울고 잠꼬대로 소리 지르고 울면서 방바닥을 치고 주먹으로 막 칩니다. 그러면서 발로 차는 엄마를 또 발로 찹니다. 난 군복무 부적응자가 아니야. 내가 왜 고발한 게 아니야. 밤마다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런 아들을 저는 붙잡고 아들아 자자 멀쩡했던 아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사는 게 기가 막히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군에 가 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붙잡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 엄마 불쌍하지 않니? 너 만약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면 엄마는 너 붙잡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생각해서 정신 차리자. 밤마다 아들 붙잡고 울어요. 밤마다 이럽니다. 이거를 1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너무 억울해갖고 부대찌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찰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사단 헌병대에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헌병대에서 또 이 정신없는 아이를 먼저 데려오랍니다. 피해자 조사부터 한다고. 저는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내가 변호사를 그때까지도 안 썼어요. 부대찌개만 알아서 하십시오 했어요. 있는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는 맡기고 변호사를 선임을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명예를 위해서 이제 보훈처에 서류를 접수했더니 육군본부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군병원에 간 기록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려고 변호사님 군병원에 간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다. 부대 소령은 분명히 우리한테 아들이 군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병원만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병 전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고 그때 당시 우리 아들은 또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무 기록을 확보해서 보니까 정신과, 내과 등 여러 번 아이를 데려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신과 약까지 먹였습니다. 의무관이 하는 말이 부대 간부, 이제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에게 복용 지침까지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 기록에. 특별 관리는커녕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아이한테 또 말라리아 약까지 먹입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얘는 막 길에 가다도 토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찌 이리 피해자를 2번, 3번 올릴 수 있는지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나중에는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허탈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또 사단 헌병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찰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 받아 보았으면서도 심각한 아이를 먼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빚을 내서 변호사도 선임합니다. 이런 아픔을 저희가 2년 동안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큰아들이 박사학위를 포기했고 석사학위에 그쳤고 또 지금 토마토 농장, 호주에서 토마토 농장에서 토마토 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 약대 편입시험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아파서 오는 바람에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소중한 내 막내 아들이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 악몽도 덜합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도 만납니다. 이제 복학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포기했던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군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우리 아들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근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군대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밤마다 아들이 1년 가까이 놀라면서 잠을 못 자고서 내가 옆에서 붙잡고 같이 고통을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고통이. 그래서 나도 길에 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대상포지.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간이 녹는다 그러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간의 이상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또 수면제 없으면 저도 잠을 못 잡니다. 막내 아들 또한 지금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아파갖고 매일 막내 아들과 저는 매일 병가라 가면서 병원 다니기 바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친구만 만나고 와도 울렁거려요. 다음 날부터. 그러면 또 죽을 써서 먹여야 됩니다. 나는 오늘 또 아들 먹을 죽을 써놓고 지금 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옆에 살아있기 때문에. 군 관계자님들, 군에 간 병사들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 보듯이 정말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보면은 장교님들 다 보면은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자식들 너무 소중하게 아주 물고 빨고 하시더군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귀하게 키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를 하러 간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병영 상담관 제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처음 취지와는 너무 변질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병영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옴부즈만을 도입을 못하면 제3의 기관, 국가인권회를 비롯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철저히 감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역 부모 부적합 심의 시 제가 참석하겠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참석 못하게 했습니다. 서류 한 장 안 줬습니다. 아이 인생이 결정되는데도. 부모도 참석하게 해주시고 서류도 부모에게 열람시켜 주세요. 어떤 이유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현역 부모 부적합
그런 자가 됐는지, 멀쩡했던 아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논산에서부터 병영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왜 군대에서부터 똑같이 요입당하고 시작해서 군복무를 하러 간 아이들을 왜 등급을 매깁니까? 왜 관리를 그런 차원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작성을 부득이 했다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하부대 가면은 일반 사병이 이거 관리합니다. 그럼 생활관에 안 퍼질 것 같아요? 다 퍼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가자마자 가리품 당했습니다. 나는 이거 병영, 생지부죠. 그러니까 생지부에 영향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부대 측에 항의하니까 부대 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군대의 병폐라고 하더군요. 저는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지금 큰아들은 군군 정부사에서 모범 병사로 만기 전역해서 호주에 가 있고 또 하나들은 아파서 왔고 나머지 하나들이 또 군대에 가야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겠습니까? 군 관계자 여러분, 아까 프레임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은 프레임상 우리 아들은, 둘째 아들은 군대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군 트라우마, 정말 우리 막내 아들은요, 군 트라우마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해병, 군 트라우마에 대한 모든 거, 군에 대한 모든 말만 나와도 이 아이는 머리에서 벌써 전달이 됩니다. 몸이 뒤집어집니다. 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이 신체 검사 한다니까 막내가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토하고 나중에는 피까지 토하더군요. 이게 가라앉질 않고 울렁거려서 병원에 또 응급실로 가서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았지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신과 문제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세브란스 다니고 있으니까 주치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더니 또 약을 추가해 주시더군요. 더 높여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군가 될 수 있으면 군과 관련해서는 멀리 하라 그러더군요. 우리 아들은 여름이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매미 소리 때문에. 매물 소리를 듣게 되면 노란 땀, 몸에서 진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모든 상황이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가 살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주저앉더군요. 엄마, 며칠 전에 선배를 만나고 왔는데 몸에서 또 발현이 됐습니다. 엄마, 암만 해도 나 못하겠어. 그래, 그럼 마음 급하게 먹지 말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둘째 아들을 또 군대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냅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들이 또 군대 가서 있게 되면 1년 365일 우리 막내 아들과 저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서없는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백승덕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 아픔을 겪고 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국회의원실 많이 찾아갔습니다. 전부 다 별로 관심 안 가지셨어요. 제일 관심 가지신 분은 김종대 의원 뿐입니다. 정말 김종대 의원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피해자들은 어디가 기댈 데가 없었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당신 아들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군대 가서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냐.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 이상 없던 아이입니다. 숭실대 장학생으로 뽑혔고 또 코이카 봉사활동으로 해외 봉사까지 다녔고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하키해서 하키 청소년 대표로 뽑혀가지고 공로상까지 탄 아이예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진로를 결정할 때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느냐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접고 공부를 한 아이입니다. 지가 팬티가 여름에는 빵꾸 나도록 앉아서 거기까지 올라간 아이예요. 근데 군대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이 문제로 나중에 대장들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연구원이 꿈이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서 당신네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 마음대로 취직도 못하더군요.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 인생까지 다 꺾였더라고요. 이거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세요.